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국도 함부로 주지 않는 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지만 받지 못한 무기죠. 일본은 아직도 논의만 하고 있는 그 무기. 그런데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걸 만들어버렸습니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어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죠.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거대한 미사일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길이만 해도 10m가 넘는 이 괴물 같은 무기를 본 순간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이름하여 현무5.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초대형 탄도미사일의 등장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고 각국 무관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바빴죠. 도대체 저게 뭐냐는 겁니다. 사실 이 무기가 존재한다는 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실물을 공개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것도 대낮에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준 겁니다. 북한은 요즘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어요. 핵실험장을 재가동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미사일 발사는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 불사 발언까지 서슴지 않죠. 하지만 우리 군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전국 규모의 대규모 호국 훈련이 실시됐어요. 6회 공군이 모두 참여한 실전 같은 훈련이었죠.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전차가 땅을 흔들고 함정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현무5 발사 장면이었어요. 거대한 발사대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죠. 우리 군은 이날 실제로 현무5를 발사했습니다. 물론 실탄이 아닌 훈련탄이었지만요. 그럼 이 현무5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스펙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탄두 무게가 8톤입니다. 8톤이요. 트럭 한 대 무게를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아시겠어요? 속도는 마하 10입니다. 음속의 10배로 날아가는 거죠. 이 정도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를 요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최첨단 방공망을 갖춘 나라라도 막기 힘들죠. 그냥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관통력입니다. 현무5는 지하 100m를 뚫을 수 있어요. 콘크리트로 아무리 두껍게 만든 벙커라도 소용없습니다. 안반층 밑에 숨어도 마찬가지죠. 이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무5면 김정은이 숨어있는 지하 벙커도 단 한 방에 파괴할 수 있다고요. 풍계리 핵실험장도 영변 핵시설도 모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에는 GBU-57이라는 벙커버스터가 있습니다. 무게가 약 13톤 정도 되는 이 폭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알려져 있죠. B2 스텔스 폭격기에서만 투하할 수 있는 특수 무기예요. 이 무기는 지하 60m까지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하지만 현무5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요. 1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니까요. 성능만 놓고 보면 미국의 최첨단 무기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GBU의 57 미국만 갖고 있어요. 동맹국한테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무기거든요.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니까 함부로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미국한테 이 무기를 달라고 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무기라서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 공습을 시도했지만 지상시설만 파괴했을 뿐이에요. 정작 중요한 지하시설은 멀쩡하죠. 무기가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미국한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기술로, 우리 돈으로 개발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진짜 자주국방 아니겠습니까? 개발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죠. 실패도 많았을 거예요. 시험 발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날아갔을 수도 있고 관통력이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개선하고 시험하면서 마침내 완성해낸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저력입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여기서도 나타난 거예요. 외신들도 난리가 났죠. 디펜스 뉴스라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구매한 게 아니라 독자 개발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고 평가했어요. 영국의 BBC는 한국이 북한의 지하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소용없다는 거죠. 한반도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분석했어요. 독일의 슈피겔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썼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감탄했어요. 해외 네티즌들 반응은 더 재밌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 댓글란이 완전히 달아올랐거든요. 미국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이 이런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진짜 기술 강국이다. K-팝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무기도 이렇게 잘 만드네. 독일 사람은 이렇게 썼죠. 이스라엘도 못 가진 무기를 한국이 만들다니 유럽은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회의만 하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실전 배치했다니 부럽다. 일본 반응이 제일 재밌어요. 일본은 아직도 논의만 하고 있거든요. 공격용 무기를 보유할지 말지 국회에서 토론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벌써 만들어서 갖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벌써 실전 배치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헌법 해석 문제로 싸우고 있다. 이러다가 완전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좀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일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미국 기술을 받은 거 아니냐며 폄하하려고 했죠. 하지만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순수 한국 기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란은 이 시설을 지하 80m 깊이에 만들었어요. 그 위에 콘크리트랑 안반으로 2중 3중 방어를 해놨죠. 혹시 모를 공습에 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 번 공습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폭탄으로는 지하 80m까지 뚫을 수가 없거든요. F-15 전투기로 정밀 폭격을 해도 지상시설만 날아갈 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GBU에 57을 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미국이 거절했죠. 이스라엘이 이걸 사용하면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란 핵시설을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첩보를 통해서 내부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다 파악했죠. 하지만 파괴할 무기가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무5는 지하 100m까지 뚫을 수 있어요. 이란 시설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간 북한 시설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확보한 겁니다. 북한은 지하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서 지하왕국을 만들었죠. 김정은 집무실도 지하에 있고 핵무기 보관시설도 지하에 있고 미사일 발사기지도 지하에 있습니다. 평양 밑에는 지하터널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유사시 지도부가 대피할 수 있는 벙커도 곳곳에 만들어놨죠. 지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게 위장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동안 이게 우리 군의 큰 골칫거리였어요. 아무리 전투기를 띄워도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지하시설은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지상 군사시설은 파괴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지하시설은 손도 못 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무5가 있으니까요. 이 미사일 하나면
북한의 모든 지하시설이 타깃이 되어 김정은이 숨어있는 곳도 핵무기를 보관한 곳도 미사일 기지도 전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군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의 모든 지하시설 좌표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현무5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무기다. 이게 바로 억제력이고 응징력입니다. 우리 군은 킬체인이라는 작전 개념을 갖고 있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하면 그 즉시 선제 타격한다는 겁니다. 발사대를 파괴하고 지휘부를 무력화시켜서 아예 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미사일이 날아오면 공중에서 요격하는 겁니다. 패트리언 미사일, 천공 미사일 같은 게 이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이 먼저 공격하면 지도부까지 전부 응징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거죠. 현무5가 바로 이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축 체계라고 불러요.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하고 KAEDD로 날아오는 걸 막고 대량 응징 보복으로 끝장을 내는 겁니다. 현무5는 이 삼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무5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한 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로켓인데 사거리가 400km나 돼요. 북한 전역이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한 번 발사하면 수십 발이 동시에 날아갑니다. 마치 비가 쏟아지듯이 로켓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공망으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 무기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리고 현무2, 현무3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다른 임무를 맡고 있어요. 현무2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 현무3은 순항미사일이죠. 사거리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현무2는 빠르게 날아가서 적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 해군 기지 같은 곳을 노리는 거죠. 현무3은 낮게 날아가면서 정밀 타격을 합니다. 레이더에 잘 안 잡히거든요. 이 모든 무기들이 함께 움직이면 북한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위에서는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고 옆에서는 순항미사일이 날아오고 하늘에서는 로켓이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군의 타격 능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요. 숫자로만 봐도 그렇고 정확도로 봐도 그렇고 위력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물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줄 준비도 돼 있어요.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자신감이고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죠. 60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폐허였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죠. 미국한테 원조를 받아서 겨우 연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무기라고는 미군이 버리고 간 낡은 총 몇 자루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놀라는 무기를 만들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평정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수출하고 휴대폰도 수출하고 이제는 무기까지 수출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에요. 한번 마음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이죠. 현무5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무5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몇십 년 전만 해도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저 미국만 바라봤죠.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을 갖췄어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너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우리 세대가 해낸 일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강대국이라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라고요. 이게 진짜 자주국방이고 진짜 독립입니다. 누구한테 빌붙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킵니다. 현무5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강력하게,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앞으로 현무6, 현무7도 나올지 모르죠. 더 강력한 무기들이 계속 개발될 겁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계속 진화할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 세대가 해낸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냈죠.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약하면 당하는 게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이죠. 우리는 그걸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제는 다시는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군 복무하고 있는 젊은이들한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현무5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나라를 지키는 데 기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모두가 애국자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통일이 되면 현무5는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더 좋은 거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무기 같은 건 없어도 돼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 강해져야 합니다. 국방력이 강해진 것도 기뻐할 일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니까요. 현무5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무기가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어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으셨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강해져야 해요. 힘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전쟁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무5는 그들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예요.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아마 자랑스럽게 대답할 겁니다.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멋진 나라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를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나라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더 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서 넘겨줄 거예요. 현무5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현무5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위협도 나타나고 새로운 도전도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걸 극복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무기도 발전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미 다음 세대 무기를 연구하고 있어요. 레이저 무기, 전자기파 무기, 극초음속 무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발전하고 더 위대해질 겁니다. 현무5는 그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한테, 조카들한테, 이웃들한테 자랑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더 많은 현무 미사일이 만들어질 거고, 더 강력한 무기들이 배치될 거예요. 우리 군은 계속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는 더 멀리 갈 겁니다. 현무5는 그 길을 비추는 등대 같은 존재예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의 조국 만세. 현무5가 상징하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미래 만세. 여러분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맙습니다.